안녕하세요.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EME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, 그렇지만 어쨌든 이동통신에 일하면서 제가 이제 뭐 듣고 그다음에 뭐 회의장 같은 데서 이제 들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아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뭐 EME 인증에 대해서 뭐 100%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. 더 자세한 것들은 아마 이 EME 쪽에 현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또 더 자세한 정보를 그분들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EME 인증이 무엇인가?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자 제품에서는 전자파가 나옵니다. 그렇죠? 우리 뭐 뉴스에서도 옛날에 대단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. 뭐 전자파가 나오니까 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선인장을 키운다. 뭐 그런 말이 많았죠. 그래서 전자 제품을 팔기 전에 국가로부터 이 EMI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쪽으로 가면은 아이오나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좀 점점점 위험해지죠. 엑스레이, 레디오액티브. 이쪽은 이쪽으로 가면은 사람에게 노출되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런 매그네틱 웨이브죠.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이쪽 이제 뭐 TV, 핸드폰,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라디오, 5G 밀리미터 웨이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전한 라디오라고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MI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이 라디오가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. 그래서 이 안테나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러한 화상이나 아니면은 좀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EMI 인증이란 것을 꼭 받아야 되는 거고요. 아주 단적인 예로 보시면은 요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많이 쓰죠.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죠. 이 안에다가 대단히 강력한 전파를 쏴서 매그네틱 웨이브 팔을 쏴서 그 물질의 그 분자들을 막 때리는 거죠. 그래서 걔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. 직접적으로 전자파를 그렇게 강력한 전자파를 맞는다.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. 그렇죠? 음식이 그렇게 뜨겁게 되고 탈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 EME 인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EME 인증을 패스하지 못하면은 이 5G 네트워크, 4G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인증이란 것을 꼭 설치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EME 인증 어떤 기구가 하느냐? 이제 호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다른 나라는 다른 기관이 있을 거고 또 그런 표준이 약간씩 다를 겁니다. 그래서 우선 호주에서는 이 ACMA 그다음에 알판사라는 이 두 기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ACMA는 Australian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. 그렇죠? 그래서 뭐 미디어랑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죠. 정부 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알판사는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. 예, 그래서 뉴클리어나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담당하는 그러한 알판사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조직이 협력해서 이 EME 표준을 만듭니다. EME 스탠다드. 그렇죠? 이 EME를 어떻게 패스를 할 수 있는지,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이 MCF, Mobile Carriers Forum이라고 있죠. 그래서 이 carriers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죠.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모임이죠. 그래서 호주에는 세 개의 큰 모바일 오퍼레이터들이 있죠. 그래서 모바일 오퍼레이터, 텔스트라, 옵터스, TPG 이렇게 이 TPG는 보다폰이었는데 이제 보다폰과 TPG가 합병하면서 이제 TPG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텔스트라, 옵터스, TPG 셋이 모여서 EME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. 이 EME 가이드라인은 이 EME 스탠다드로부터 더 발전된 거죠. 더 자세하게 좀 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넣고 좀 보강해야 될 부분 더 넣고 그래서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표준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? 바로 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켜야 됩니다. 만약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뭔가 잘못하면은 다 그 벌금을 이동통신 사업자가 물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죠.
그렇죠. '아 저 사업자들은 대단히 위험하게 사업을 하는구나.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.'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. 이런 이 MCF에서는 더 자세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. 그래서 이 MCF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우리가 설치해야 할 4G, 5G 네트워크가 이 안테나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거를 우선 오퍼레이터한테 내고 오퍼레이터가 "오케이. 괜찮아. 패스했어." 그러면 인제 그 정보가 이 알판사 인제 ACMA에게 넘어가서 어프로브를 받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스탠다드 아까 말씀드렸던 EME 스탠다드, EME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보시면은 당연히 이 라디오가 어떤 게 안전하고 어떤 게 안전하지 않다.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너의 안테나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겠죠. 이 스탠다드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. 제가 정말 간단한 것만 가져온 거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디오가 이렇게 나오면은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라디오가 나오는 걸 보면은 요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붉으스름하게 있죠. 요거를 non-occupied area 그래서 이제 레드 존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. 이 안에 있으면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트랜스미션을 꺼야 된다. 아니면 어떤 라디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사이드 뷰, 옆으로 봤을 때 요 에리아.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RF Certified 된 Worker 그리고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 에리아는 뭐 다 안전한 지역이다. 네.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EME 가이드라인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그린 존인가 뭐 존을 더 많이 나눠 놨습니다. 네.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거기서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인제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얼마나 높이 예를 들어서 인제 길가에 있으면은 5 미터 이상 이 빨간 색깔과 요렇게 옆으로 가죠. 그쵸? 빨간 색깔 레드 존과 옐로우 존이 5 미터 이상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10 미터 이상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. 세퍼레이션 에리아가 이렇게 있죠.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 뭐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. 뭐 트리부터 나무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. 높이는 어때야 된다. 뭐 그리고 또 존이 그런 학교 존 있지 않습니까? 뭐 스쿨 존, 뭐 그런 존에는 또 어떻게 돼야 된다. 정말 세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이 라디오가 설치가 됐을 때 그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제 EME 가이드라인인 거죠. 자,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RF 엔지니어가 EME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? 처음에 먼저 이제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사이트 디자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뭐 그런 도면 같은 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사이트이 어느 로케이션에 있고 뭐 그 빌딩 주변은 어떻게 그려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이트 빌드 포토도 있고요.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거에 관련된 다큐멘트들이 쭉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alphansa.com.au라고 이 웹사이트에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걸 이제 열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폼 A라는 걸 만듭니다. 이 폼 A라는 것은 이제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게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폼입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퀘스천들이 있거든요. 이 항목을 지켰냐, 이 항목을 지켰냐, 이 항목을 지켰냐. 그래서 yes or no로 이렇게 쭉 쓰고 그다음에 뭐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건 사진 같은 거 첨부를 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트가 문제가 없으면은 폼 A가 패스되면은 아주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. 아주 문제가 없죠.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설치할 때 대부분 많은 빌딩이 있는 지역, 그렇죠?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, 그런 곳에 당연히 이 안테나가 많이 설치가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이 폼 A를 실패하게 됩니다. 페일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뭔가 이 안테나의 빔이, 안테나의 그 레디에이션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옐로우 파트나 거의 옐로우 파트죠. 그 레드 존이 사람들에게 부딪힐 일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옐로우 존이 어딘가를 터치한다. 뭐 10m 밑으로 설치가 돼 있다.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자 그러면은 PRD라고 해가지고
이 RF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더 자세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더 자세한 애널라이즈 된 그런 드로잉이 있거든요. 저는 이거 사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이거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 그 RF 데이터들을 쭉 넣고 이제 라디오에 관련된 그런 스페시피케이션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그 라디오를 어떻게 파워를 어떻게 세팅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RF 파라미터라고 그러는데 그 정보들을 다 같이 넣으면은 이러한 어떠한 RF 빔이 어떻게 쏘아지는지를 자세하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폼 B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 폼 B에는 이 자세한 RF 드로잉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폼 B가 패스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폼 B까지 가는데 폼 B는 좀 대단히 복잡하죠.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폼 A가 딱 끝나면은 패스했을 때 그날은 아주 그냥 쉽게 일이 끝나는 날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폼 B까지 가야 되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. 골치 아프고. 네,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EME에 관련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. 좀 자세히 폼 A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. MCF 가이드라인 아니면은 그 EME 스탠다드에 다 부합하는지 그런 리퀘어먼트들 요구 사항들을 다 만족하는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EME 엔지니어는 이런 사진들 아까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런 드로잉, 사이트 디자인, 그다음에 뭐 사이트 포토, 그다음에 뭐 그런 정보들을 쭉 가지고 봅니다. 이게 정말 괜찮은지, 뭐 옆에 뭐 부딪히는 게 없는지, 나무랑 부딪히고, 뭐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괜찮은지,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괜찮으면은 괜찮다. 근데 만약에 fail이 생긴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폼 A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폼 B로 가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폼 B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아주 더 자세한 그런 라디오 정보를 라디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사진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쭉 이제 서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사인을 붙여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.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느냐. 자, 해결 방법들 이게 커먼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주 제일 쉬운 거는 이런 사인을 붙이는 겁니다.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 못 들어가게. 그래서 이런 사인들을 붙여서 그리고 뭐 체인을 걸거나 그래서 그 에어리아 안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.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많이 들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RF 파라미터 이 G노드 B 그런 5G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파워를 컨트롤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틸트는 상하로 이제 이 안테나를 상하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그 라디오 빔의 각도 같은 걸 조절하는 거죠. 상하로. 그다음에 이 어즈머스는 이 뭐라 그럴까 호리젠털 그죠? 벌티컬이 아니라 호리젠털 양옆으로 그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런 각도 조절을 통한 방법, 그다음에 파워를 통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. 소프트웨어의 파라미터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랑 비슷한 거죠. 자, 근데 이제 이거로도 안 된다. 그러면은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안테나를 릴로케이션 해야 된다. 자, 이거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되게 됩니다. 아니면은 안테나의 높이를 더 올린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방법이 되면은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대단히 싫어하죠. 그렇지만 뭐 만약에 정말 방법이 없다면은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예, 그렇지 않으면 4G, 5G 그 네트워크 안테나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게 되면은 돈이 든다. 뭐 사인도 달고 파워를 좀 리덕션하고 이렇게 컴바인해서 이렇게 뭐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폼 B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오퍼레이터가 보겠죠. 딱 보고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데 다른 방법 없어?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파라미터 바꿔? 오케이. 그러면 괜찮아. 파라미터 바꿔서 해결을 해보자.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뭐 프로세스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 번에 프로세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클이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폼 B를 해서 패스가 되면은 이제 결국엔 인증이 된 거죠. 그래서 인증이 된 그 사이트에
5G 안테나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EMI 인증이 되게 되는 거고요.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어쨌든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뭐 5G 괴담 같은 거 들으셨죠? 뭐 5G 라디오가 너무 세가지고 그거 하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정부 기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관도 아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요. 그렇게 안 하면은 엄청나게 큰 벌금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. 그 오퍼레이터들, 그다음에 그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는 벤더들, 회사들, 그리고 정부 이 셋이서 정말 이거를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EMI 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구독자님께서 스케줄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, 네, 그 부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